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수익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구독자분은 지금은 7,000명 정도 되죠. 7,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수익 창출을 구독자 1,000명부터 했으니까 이 1,000명부터 7,000명이 되면서 수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랑 비슷한 시기에 티스토리 블로그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일 평균 방문자가 300명 정도 됩니다.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걸 찍는 날이 오네요. 맨날 남의 유튜브만 이렇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봤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왔습니다. 자, 우선 수익을 공개하기 전에 제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에 처음에 만든 취지는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 청약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제 원래 처음 계획은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거였어요. 그 중에 이제 청약이 하나 들어가 있던 거고, 일단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자, 그 스텝을 3개로 나눴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은 모으기, 부업을 통해서 모으는 거죠. 직업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겠죠. 내가 평생 실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청약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경매를 배워서 경매로 해서 원래 시세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했으면 이제 달달이 나오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월세를 받든 어떤 방식을 해서라도 달달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 목표이자 제 채널에서 알려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자금 모으기는 거의 원래 주 수입이 있으시잖아요. 주 수입만 가지고는 자금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자금을 모을 수 있게끔 이 부업하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유튜브에 치면은 되게 돈 버는 방법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단군 이래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고 괜찮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이 파란색으로 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알고 있지만 아직 실천을 못한 게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자, 일단 유튜브. 이거는 누구나 다 유튜브는 한 번쯤 해볼까 하는데 안 하시죠. 저도 유튜브 시작하는데 해볼까 시작하고 나서 1년 걸렸습니다. 1년. 이게 처음에 세팅할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편집 프로그램도 다루기 힘들고 컨텐츠도 안 정해지고, 처음에 이 유튜브 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처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 그 시스템만 잘 잡아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컨텐츠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처음만 넘기면. 근데 그 처음 넘기기가 쉽지 않아서 미루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딱 하루만 날 잡고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시작을 하세요.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저도 제 계획대로 안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큰 틀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티스토리 블로그죠. 티스토리 블로그. 이것도 조금만 글 쓰는 재주랑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두 개를 같이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8월 말, 티스토리를 9월 초에 했는데 수익은 유튜브가 훨씬 낮습니다. 그냥 유튜브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컨텐츠로. 그리고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랑 네이버 블로그를 다 운영해 봤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가 수익 면에서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패키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불리우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죠. 이것도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위탁 판매로 판매하시면 처음에 돈이 안 듭니다. 저도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예요. 초기. 지금 저는 해외 구매 대행 하고 싶어서 그 타오바오에서 일단 물건 떼고 이제 한번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탁 판매를 하시게 되면 내가 재고 관리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꾸준히 물건만 등록하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템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사입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아직 이론만 알고 자세히 실천해보진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같이 한번 유튜브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쿠팡 파트너스가 있죠. 쿠팡에 있는 물건을 팔아주면은 3%의 수익을 떼줍니다. 근데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려보고 뭐 블로그에도 올려봤는데 이건 아직 노하우가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은 한 150개 했는데 아직 수익으로 연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그 다음으로 크몽에서 뭐 PDF 파일 같은 거 판매하죠. 뭐 이렇게 되게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깔끔하게 모아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게 팔립니다. 뭐 한 PDF에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카카오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네이버 라인 이모티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좀 센스 좋으신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면서 유튜브로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브런치 이것도 뭐 PDF 파일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 브런치라는 사이트에서 뭐 작가가 돼가지고 뭐 글을 쓰는 건데 이것도 뭐 어쨌든 글 쓰는 그런 걸로 수익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면 이 유튜브랑 티스토리 블로그랑 PDF 파일 판매랑 카카오 브런치 모두 다 연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컨텐츠를 잡으시면. 그리고 이런 걸로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강의도 할 수 있죠. 클래스 원아원 같은데 올려놓으면은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거. 뭐 주식 강의도 있고 부동산 강의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자기가 가장 강점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충분히 부업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노동력을 갈아서 하는 부업도 있죠.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쿠팡 배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부업으로.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시간이 있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좋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시간하고 내 몸을 쓰지 않으면 이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강의라든지 일단 한번 찍어서 올려놓으면 계속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자고 있어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였으면 내 집 마련을 하셔야죠.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뭐 어차피 지금 돈을 모으셔봤자 한 몇천만 원 정도 모으셨을 거예요. 저렇게 부업도 하고 본업도 하면서 이 몇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상당히 구리죠.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간신히 살 정도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집은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실 때 가장 좋은 게 청약이에요. 청약. 이 청약은 미리 알고 공부만 해놓으시면은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40대, 50대 자녀 많은 분들만 되는 줄 아는데 지금 뭐 많이 생겼잖아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있고 그리고 30대 분들이 당첨되기 쉬운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도 있어서 이 청약은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진짜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빌라나 이런 거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첫 주택은 청약으로 새 집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청약도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미계약분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줍줍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노려보셔야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파트 말고도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도 위치 좋은 데 있는 애들은 피가 몇천씩 막 붙어요. 이렇게 피가 붙는다는 거는 좋은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살 거면 이런 데서 그냥 직접 사셔도 되고 아 여기는 내 생활권도 아니고 여기가 뭐 불안하다. 뭐 생활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피 받고 파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언제 공고가 나오고 분양 정보를 받으셔야 알죠. 이거를. 이런 정보를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이런 정보도 모르고 있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 공부해 두시면은 좋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해 놓으면 그래도 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청약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0대 분들도. 저도 30대인데 그냥 넣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계속 넣으니까 당첨이 됐습니다. 추첨으로.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청약을 꼭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청약을 노리면서 같이 하면 좋은 게 경매예요. 경매. 요즘 나라에서 그 법인 투자자들을 다 때려 잡아가지고 이 경매가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졌을 거예요. 원래 법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경매에. 근데 그 지금 법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가질 못하니까
경매도 같이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경매는 많이 입찰해봤어요. 많이 입찰도 해보고 공부도 했는데 아직 낙찰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과열됐을 때 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경매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매로 뭐 수익형 부동산도 괜찮죠. 뭐 상가나 이런 거 받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부업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내 집도 마련했고,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이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이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하죠. 뭐 한 달에 300씩 그냥 일도 안 해도 들어오면은 되게 푸근하잖아요. 뭐 투자하다 좀 실패해도 그래도 달달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심하게 마음고생 안 하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죠.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임차인만 맞추면은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세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사면 비싸니까 경매를 이용하셔야겠죠. 경매뿐만 아니라 이런 오피스, 상가 이런 것도 청약이 있습니다. 이런 거 청약 노려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뭐 상가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신도시 상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위례 상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 많이 없어요.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달달이 안전한 현금 흐름을 위해서 세팅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받으시면 좋죠. 지금 저도 들어가 있는 게 AT&T라고 있어요. AT&T. 지금 이게 아마 7.5% 이상 됐을 거예요. 연 배당률이 7.5% 정도입니다. 저 미국 주식을 해요.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제 내 돈을 다 원화로만 갖고 있으면 불안해서 달러 자산으로 배분해 놨는데 그냥 달러로 두기가 아까워서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놓으면은 괜찮습니다. 뭐 AT&T 말고도 많아요. 이 개별주 하는 거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ETF 같은 거 하시면 되죠. ETF도 뭐 대표적으로 SPHD, SPYD 이런 거 넣으시면은 배당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ETF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뭐 자기 성향에 맞게 뭐 수익형 부동산을 가셔도 되고 뭐 배당주, 뭐 한국 주식 배당도 상관없습니다. 배당 주식을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이 배당 주식은 배당 주식뿐만 아니라 이 주식 자체가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잘 견디는 줄 알았는데 이게 떨어질 때마다 못 참겠어요. 차라리 이 부동산은 아예 내가 가격을 못 보는데 이 주식은 HTS, MTS 이런 거 열면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 달러 자산 어느 정도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시 부동산 쪽에 세팅을 해놓는 게 제 성향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본인 성향 편한 대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뭐 목돈, 위에 것들은 조금 목돈이 필요한 애들이잖아요. 목돈 없이도 약간 반사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이 에어비앤비랑 고시텔 같은 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시텔이든 뭐 어디 에어비앤비든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거를 또 임차를 주는 겁니다. 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한 달에 100만원 내면서 에어비앤비에 있다. 근데 뭐 달달이 내가 한 명한테 숙박비를 1박에 10만원을 받았다. 그럼 한 달이면 300이잖아요. 그럼 200의 월 순수익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해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소개가 너무 길었죠. 이게 말하다 보니까 원래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네요. 어쨌든 제 채널은 뭐 저런 방식으로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구독자님들하고 저런 방식으로 쭉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전 8월 28일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뭐 운 좋게 요즘 청약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독자가 좀 빠르게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000명부터 7000명까지도 한 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을 보려면 분석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 추정 수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8일로 봐야겠죠?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자, 90일로. 이게 제 전체 수익입니다. 제가 수익 창출 시작한 날이 9월 28일이에요.
가장 처음에 6달러 들어오고 뭐 이렇게 증가합니다. 10달러, 많이 들어올 때 10달러, 4 뭐 이렇게 조금 들어올 때도 있고, 이게 요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6달러 정도? 구독자 1000명, 2000명 그 사이에는 6달러가 평균입니다. 6달러 곱하기 30 하면은 한 달에 180달러 정도. 구독자가 그냥 1000명, 2000명 사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잠합니다. 구독자 뭐 3, 4천명 될 때까지도 이렇게 잠잠하다가 요때 한번 빵 터져요. 14달러, 10달러, 뭐 27달러 들어온 날도 있고 31, 48이 이게 최고점이죠. 이거 정점 찍고 또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오르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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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좀 하향세예요. 이때가 그 청약 과천하고 하남, 그때 이제 과천하고 하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죠. 근데 이 청약 영상의 단점이 청약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영상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영상을 만드는 게 이 유튜브 운영하실 때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28일로 보겠습니다. 28일로 보면은 한 386달러 요 정도 됩니다. 한 40만원 정도 되죠. 4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요 기준 잡으면 40만원 조금 넘겠네요. 근데 어차피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회수랑 뭐 시청시간 이런 게 중요한 건 아시죠? 어쨌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채널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뭐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거 뭐 유튜브 잘하는 방법은 제가 조언해드릴 게 아니라서 좀 더 고수분들의 영상을 보셔서 이 유튜브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거랑 같이 했던 게 티스토리예요. 티스토리도 이게 승인이 나가지고 이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0명씩 들어오다가 뭐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많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한번 또 이때 과천 그런 것 때문에 쭉 올라가죠.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이슈가 없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평균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자, 이 평균 300명 되는 수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게 최근 30일로 돼 있죠. 이게 10월 3일부터 수익 창출이 됐습니다. 뭐 1달러, 뭐 거의 뭐 안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요. 1달러도 안 들어오고, 이게 유튜브에 비하면은 확실히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또 이때 한번, 이때 과천 그때예요. 그리고 또 내려오고 내려와서 네, 다시 평상시대로 요 정도 수준입니다. 뭐 2달러, 3달러? 평균 한 2.5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달 총산하면은 70달러입니다. 70달러면 뭐 10만원 정도도 안 되죠. 70달러면 한 8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 하면서 같이 하는 용도지 티스토리를 메인으로 잡기에는 유튜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유튜브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다른 네이버,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도 수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하루에 1000명 넘게 들어와요. 뭐 많이 들어올 때는 2, 3천명도 들어오는데 수익이 이렇습니다. 한 달 수익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8월 한 달 9,500원, 9월달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2만원, 그리고 10월달은 8,500원.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이런 광고 수입보다는 뭐 어떤 거를 홍보할 때 더 적합해요. 내 사업을 홍보하든 아니면 뭐 내 유튜브를 홍보하든 그런 게 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더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광고 단가는 낮은 대신에.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로 할지 티스토리 블로그로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둘 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둘 다 해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독자 1000명일 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게 뭐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시간하고 노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 정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또 다른 채널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제 취미에 관련된 채널을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주 5일씩 몇 년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근데 뭐 바쁘거나 이런 날은 그 체육관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저는 유튜브 틀고 같이 운동하거든요. 그 유튜버랑. 왜냐면 혼자 운동하면은 조금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니까,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은데 또 집에서 해야 되니까 같이 할 사람은 없고, 그럴 때는 저는 유튜버 틀고 뭐 신나는 노래 나오면 같이 들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집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한 10분, 20분 이렇게 올려놔도 누군가는 봅니다. 뭐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뚱뚱했거나 몸이 안 좋았다가 뭐 같이 이렇게 운동하다가 뭐 3, 4개월 만에 몸이 좋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살이 엄청 많이 빠졌다든지 그런 걸로 하면은 또 다시 유명해져가지고 뭐 식단 같은 거 관리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걸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 수익 공개하려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